여러분, 혹시 오래전 극장 풍경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으신가요? 길게 줄 서 있던 단성사 앞, 손에는 종이로 싼 뻥튀기, 호주머니엔 종이표 한 장. 극장 안불이 천천히 꺼지고 스크린에 흑백 화면이 번쩍 켜지면 우리는 그 좁은 의자 위에서 모든 근심을 잠시 접어두곤 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딘가 험상궂은 얼굴이 화면에 딱 나타나면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저 사람이다. 저 사람 나오면 꼭 누가 죽던데. 그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볼 배우, 악역 전문 배우 최봉 선생님입니다. 늘 나쁜 사람이던 그 얼굴. 영화가 막 시작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주인공이 나오고 예쁜 여주인공이 웃고 어디선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장면, 문이 벌컥 열리고 무게감 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사내 한 사람. 눈매는 매섭고 입꼬리는 아래로 축 처져 있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 동네 이제부터 내 법대로 돌아가야겠어. 그 순간 스크린 속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극장 안에 우리들까지 조용히 숨을 삼키곤 했지요. 이렇게 등장만 해도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던 배우, 그가 바로 최봉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를 보며 어떤 때는 이를 갈고 어떤 때는 욕을 했고 어떤 때는 정말 실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1960년대 악역은 그의 목지였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1923년 5월 25일 일제강점기의 서울, 그는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최용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넉넉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나라 잃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꿈을 꾸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넘기나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소년 최용구 역시 그랬습니다. 최용구 즉 배우 최봉은 당시 경성마 포보통학교였던 지금의 서울마 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만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살 길을 찾으러 간다. 배움이라도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길 위에서 그는 단지 고향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 바꾸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만주국 펑텐 제2중학교를 중퇴하였고 복싱을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뒤숭숭한 시대에 젊은이들이 택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주먹이었지요. 링 위에 올라 상대와 마주서면 머릿속에 복잡한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공연장에서 그는 악극단 무대를 보게 됩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울고 웃으며 대사를 주고받는 배우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소년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저기도 나 같은 사람이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그는 주먹 대신 연기라는 또 다른 싸움의 길을 선택합니다. 1939년 겨우 16살, 그는 만주에서 악극단의 막내 단원으로 연극배우 인생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곧 전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곳곳에 총성이 울리고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절실히 노래와 연기를 찾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웃어야지. 그래도 잠깐은 잊고 싶다. 최용구, 훗날의 최봉 역시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허, 눈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가난.
그래도 그는 또다시 무대에 섭니다. 작은 극장, 지방 순회 공연, 허기를 달래며 이어간 연극 인생. 그는 그저 무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이 조금씩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들던 1950년대 중반. 이제 30 중반에 들어선 그는 뒤늦게 영화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1956년 그는 마침내 첫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극장 스크린에 크게 비춰졌을 때 그 자신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서울의 한 극장, 어두워진 극장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흑백 화면 위로 크게 떠오르는 모습을 아마도 객석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게 나구나. 그렇게 시작된 그의 영화 인생은 섣부른 화려함도 요란한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한 작품 한 작품을 쌓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들과 관객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다부진 체격, 낮고 묵직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은 착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얼굴에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착한 아버지, 다정한 이웃, 따뜻한 스승 대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대부분 동네를 쥐락펴락하는 불량배, 권력을 등에 업고 행패 부리는 관리, 주인공을 괴롭히는 폭력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배우는 참 나쁘게 생겼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이런 뜻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기를 잘한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문을 나서면서 아이들은 말했지요. 엄마,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쁜 사람이지. 근데 연기는 참 잘해. 어떤 악역 배우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소금을 맞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재수 없으니 소금 뿌려야지. 저 사람 때문에 영화 보다가 속 터졌어. 그만큼 관객들은 연기에 속았고 그만큼 그들은 연기를 잘했던 겁니다. 최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장을 보러 시장을 가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찡그린 얼굴로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또 사람 괴롭히러 가는 거요?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하하, 영화 속 이야기지요. 실제론 저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는 참 바빴습니다. 멜로, 액션, 반공 영화, 문예 영화까지. 영화 속에는 눈물 흘리는 주인공도 있어야 했고 소리 내어 웃게 해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흔들어 놓는 악역이 꼭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 영화들을 떠올려 볼까요? 어딘가 처연한 여주인공, 이념에 휘말린 청년, 조용히 분노를 품은 가장. 이들이 마음껏 울고 싸우고 사랑하려면 그들을 몰아붙이는 존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최봉이 서 있었습니다. 1968년 영화 카인의 후예에서 그는 최가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전쟁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갑자기 완장을 차고 나타난 남자. 옛날엔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권력을 등에 업게 되자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만 목소리가 커지고 힘없는 이들을 마음껏 짓밟는 사람. 혹시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일까요? 영화 속 최봉을 보며
관객들은 단지 악역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얼굴을 떠올리며 더 크게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극장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도 있어. 진짜 똑같아. 그만큼 그의 연기는 관객의 실제 기억과 겹쳤습니다. 1960년대 후반 액션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절, 팔도 사나이, 암살자 같은 영화에서 최봉은 다시 주먹을 쥐고 등장합니다. 젊은 시절 링 위에서 익혔던 그의 몸놀림은 스크린 위 싸움 장면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막걸리 잔이 깨지고 의자가 부서지고 허공을 가르는 주먹과 발길질 속에서 그는 단지 말로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악역이 됩니다. 그를 한 번이라도 스크린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벽에 사람을 몰아붙일 때의 눈빛, 담배를 비틀어 끄는 손끝,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짧은 웃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시대의 악역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역으로 유명했던 그가 현실에서는 어땠을까요? 동료 배우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의외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대본을 조용히 반복해서 읽고 자신의 신이 끝나면 티 내지 않고 구석에 앉아 다음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 허풍을 떨지도 않고 자기 얘기를 길게 늘어놓지도 않고 어느 인터뷰에서든 눈에 띄는 말을 남기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조용함이 그의 연기를 더 깊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표정 하나, 시선 한 번에 마음속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담기기도 하니까요. 스크린 속에서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남의 집을 부수고 젊은이들의 사랑을 깨뜨리던 그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6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배우자 이정래 여사님과의 사이에 사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밤 불 꺼진 집 거실에서 그는 조용히 신을 벗고 들어와 아이들 자는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현장에서 욕을 먹고 길에서 미움을 사는 악역 배우였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한 힘은 어쩌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이었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나쁜 놈이라 부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그는 늘 밥 벌어오는 아버지였을 테니까요. 1960년대 말 그는 독짓는 늙은이 같은 작품에도 출연합니다. 이 영화는 총과 주먹이 아닌 조용한 시선과 삶의 무게로 채워진 영화였습니다. 흙냄새 나는 시골 마을, 가난한 노인의 삶, 소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상처들. 이런 영화에서 그의 얼굴은 이제 단순한 악역의 얼굴이 아니라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눈가의 주름, 굳은 입술, 말없이 내려다보는 시선. 악을 연기하던 배우의 얼굴은 어느 순간 세상을 오래 지켜본 사람의 얼굴로 조용히 변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활약하던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TV 드라마에도 얼굴을 비춥니다. 흑백 텔레비전 작은 화면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수사물에서는 마치 진짜 범죄자처럼, 역사극에서는 권력자나 모사꾼처럼, 반공 드라마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나타나면 안방의 공기도 조금은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식구들과 둘러앉아 보던 텔레비전,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겠지요.
저 사람 영화에서도 정말 못됐었어.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묻곤 했을 겁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실제로도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지.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그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채봉은 1969년 제12회 부일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고 1985년에는 MBC 방송연기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화 데뷔는 1956년 격퇴로 시작. 이후 영화 150여 편에 주 조연 단역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악역 전문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굳힙니다. 김승호, 이해춘, 황해, 장동희, 김진규, 허장강, 박노식 등과 함께 성격파 영화배우로 꼽힙니다. 1960년대 영화 회고 기사에서는 주연은 최무룡, 김진규, 신영균, 신성일이 맡고 악역은 이해춘, 허장강, 최봉목디였다는 식의 회상이 실리며 단골 악역 배우들은 길에서 소금 세례를 받기도 했다는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들춰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 그는 이른을 채 채우지 못한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고 맙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인터뷰집도 두꺼운 평전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1960년대 한국 영화를 떠올릴 때 주인공의 얼굴만으로는 그 시대의 공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눈을 치켜뜨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던 악역들의 얼굴이 함께 떠올라야 비로소 그 시대의 긴장과 눈물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사이에서 최봉이라는 이름은 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악역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뉴스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역이 되었을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스크린 속에서 누군가가 악역을 연기할 때 우리는 단지 그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약한 구석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봉이 평생 연기했던 그 수많은 악인들, 간사한 웃음, 비열한 눈빛, 불쑥 튀어나온 욕설과 폭력. 그 속에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화 속 악역을 보여줬지만 그 악역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어떤 악역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날 욕하면 난 그날 연기를 잘한 거야. 최봉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정말 얄미워 죽겠다고 말할 때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행이다. 오늘도 내 역할은 제대로 해냈구나. 악역은 박수 대신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욕 속에는 존경과 인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욕을 먹어가며 악역을 견뎌낸 배우들이 있었기에 주인공의 눈물과 승리가 더 눈부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촬영이 끝난 어느 날 그는 묵묵히 분장을 지우고 촬영장을 빠져나옵니다. 어둑한 저녁길, 먼지 쌓인 신발,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누가 그에게 악역 대사처럼 묻습니다. 당신 평생 나쁜 사람만 하면서 어땠습니까? 그는 아마 잠시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일이었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있는 방 문을 조용히 열었겠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작품이 지나고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1960년대 극장과 텔레비전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한 몸에 받았던 배우 최봉 선생님. 그는 분명 스크린 속에서는 악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어떤 악역보다도 성실했고 묵묵했고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겠습니다. 흑백 스크린 한켠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다가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 관객 몰래 조용히 사라지던 그 배우. 오늘만큼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1960년대 악역 전문 배우 최봉. 그가 남긴 수많은 악역들 속에 사실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생애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애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